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 해제를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충남교육청 노사가 신규 공무원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화 노선을 도입합니다. 첫 노선은 향정역부터 호서대 구간으로 다음 달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지역화폐 여민전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국토부의 규제 해제를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세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1%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5주 연속으로 하락폭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누적 하락률이 6.33%에 이릅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59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등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세종시는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수준의 부동산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출 규제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47.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세종시는 지난 6월에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3중 규제 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매우 높다는 이유로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세종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하는 이상은 우리는 그럼 영원히 3중 규제에서 완화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거 아니겠는가. 이에 최민호 시장은 7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가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 현재 60%인 당해 지역 청약 비율을 더 확대해달라는 것과 부동산 3중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시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국토부 장관은 또 전국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설득하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과 부동산 3중 규제 완화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지역화폐 여민전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내년에 여민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민전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회생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시정사기 첫 추경 예산에 여민전 10% 캐시백 지원비 46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 출발은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죠. 낯선 환경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남교육청 노사가 이런 신규 공무원들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개발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박승현 주무관. 학교행정실의 특성상 업무 범위가 넓어 배워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교육받지를 않고 뭐 개발적인 것만 이제 연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이제 처음에 진짜 일을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때 막 많이 헤맨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충남교육청이 새내기 공무원을 위해 너를 위한 충전기라는 업무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신규를 눈높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보고 따라하기도 편하고 나와 있는 게 예시도 있고 해서 순서대로 업무에 적용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신규 공무원은 물론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아 반응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발간 첫 해인 지난해 520페이지에서 올해는 840페이지로 내용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또 책자 발간을 위해 11명의 지필진을 공개 모집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교육청과 노조가 7개월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약간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신규들이 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실용적인 업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민 끝에 분야별로 이 업무에 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모두가 일하기 좋은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노사는 앞으로도 업무 매뉴얼 공동개발 사례와 같이 노사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화 노선을 다음 달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특화 노선은 탕정역부터 호서대 구간으로 도시개발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대중교통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아산 탕정지구입니다. 이달부터 약 2,5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수요가 적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운수업체들이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아산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도시 특화 노선을 운행하기로 하고 운수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화 노선이란 시에서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운영되는 노선으로 시는 운수업체에 버스 구입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노선 조정권을 갖게 됩니다. 시에서 노선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다른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행되는 특화 노선 구간은 호서대에서 탕정역까지로 탕정 신도시와 아산역, 한들 물빛도시를 거치게 됩니다. 수소버스 2대가 투입될 예정으로 하루 왕복 14회, 배차 시간은 40분에서 50분 간격입니다. 탕정지구에 새롭게 한 2만 세대 가까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서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특화 노선을 통해서 탕정지구, 그다음에 배방 세교류 지구, 그다음 호서대 학생들이 큰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신도시 특화 노선은 이달까지 버스 출고 등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첫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위치 기반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비상의료기관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종N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병의원 등 비상의료기관 171곳의 현황과 진료 과목 운영 시간 등입니다. 또 선별진료소 위치와 운영 시간, 혼잡도 현황도 제공해 시민 불편을 줄일 예정입니다. 접속은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한 후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시는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재택치료자 관리 등을 위해 보건소 직원 200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 응급실 5곳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 211곳, 휴일지킴이 약국 187곳 등을 운영합니다. 천안시가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는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만 지원했지만 이번부터는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며 지원 대수는 총 10대입니다. 천안시가 현재 공단 체제인 시설관리공단을 자체 개발 사업이 가능한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에 출범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천안의 유일한 지방 공기업으로 종합운동장과 한들문화센터, 축구센터, 추모공원 등 천안시로부터 20여 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 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과 부천, 안양, 시흥 등 경기도권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했고 지난 8대 천안시 의회에서도 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인접 도시로서 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미래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개발 이익을 그 지역에 재환원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 수요와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최종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아직 발족 시기는 좀 신중히 아직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공사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경영 효율화 기조와 방망 경영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 확대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이 제안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한 사람당 2개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버스를 탈 때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꾸러미를 대신 들어주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해 안전하게 승하차를 도와주는 시내버스 안내원. 돌봄이 필요한 이웃의 반차를 전달하고 외로운 독거노인을 위한 생일 잔치까지. 모두 아산 시민이 내년에 반영해달라며 시에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아산시는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모두 14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신호등 모퉁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비롯해 장영실 과학관 노후 전심을 교체, 횡단보도 주변 무더위 쉼터 및 쉼의자 설치 등으로 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오는 16일까지로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2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내년에 편성할 주민참여 예산은 8억 9천만 원. 시는 이번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위원회의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제39회 천안시민의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교육학술부문 최승우 전 천성준 교감, 문화예술부문 장성균 천안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사회봉사부문 장규용 영성기공 대표, 지역경제부문 강승구 K1전자 대표, 청소년 청년부문 윤여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흥타령 춤축제 개막식 중에 진행됩니다. 영화 한산의 김한민 감독 초청 특강이 오는 23일 저녁 7시부터 천안시 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김한민 감독은 이번 특강에서 영화 산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한산의 제작 스토리 등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특강은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 참여는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김우순 기자가 전합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시민대학, 일명 집현전입니다. 세종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수강 인원만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과 비문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평생학습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시가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원으로부터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경제와 문화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모색하는 일종의 정보 교환 플랫폼인데 현재 64개 나라 229개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 가입 신청을 했고 국내 11개 신청 도시 가운데 논산, 화성시와 더불어 이번에 최종 가입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평생학습 분야에서 그동안 펼쳤던 사업과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우수 평생학습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미나 등 공동행사 기획을 통해서 세계적이고 선도적인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2019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추석 당일인 10일을 제외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됩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소속 수목원과 식물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세종시 유료 공영주차장이 무료 개방됩니다. 대상은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조치원 주차타워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세종시설공단이 운영하는 9개 주차장입니다. 시설공단은 연휴 기간 동안 특별 근무반을 편성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정주차 차량 이동 조치, 주차질서 관리 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기공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농산물 가공 창업 예정자에게 꼭 필요한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식품 법령 등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실습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화전공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6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힐링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3-00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태경 케미칼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69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태양에서 미화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957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